2025년 10월 29일 세계를 뒤흔든 단 한 줄의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67년간 단 한 나라, 영국에게만 허락했던 극비 기술의 빗장을 마침내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고, 이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핵추진 기술을 공유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수건이 현실이 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거인의 이름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성과 SK,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칩이 어떻게 거대한 잠수함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지형을 바꾸고 기술이 곧 국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한 문장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한국을 핵 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은 공식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못 박으며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핵 잠수함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것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충전해야 하는 구형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 하루에 한두 번은 반드시 물 위로 올라와 공기를 빨아들여야만 하죠. 이 순간은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반면 핵잠수함은 한 번 충전하면 20년 이상 가는 최신 스마트폰 배터리와 같습니다. 소형 원자로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동력을 얻기 때문에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만 버텨준다면 몇 달이고 물속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습니다. 속도 역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시속 15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140일이 걸린다면 핵잠수함은 시속 46km 이상으로 질주해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수중의 지배자인 셈이죠. 이번에 승인된 계획은 5,000톤급 잠수함 최소 4척 이상을 건조하는 것으로 2030년대 중후반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무려 20조 원. 이는 한국군 역사상 단일 무기체계로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척당 건조 비용만 3조 원을 훌쩍 넘고 여기에 각종 인프라 구축과 개발비까지 더해진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정부는 이 막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국방부뿐만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사업단을 꾸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결정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이 결정의 배경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기술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해왔는지 알려면 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8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은 유일하게 영국과만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핵 잠수함의 심장인 원자로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특별한 혈맹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이후 67년간 그 어떤 동맹국도 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안보동맹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 핵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했을 때조차 원자로 핵심 기술이나 추진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게 핵 잠수함 기술은 국가 안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병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AP통신은 이번 한국과의 합의를 두고 미국이 그동안 최우방국에도 제공하지 않던 최고 기밀 수준의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지금까지 핵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운영하는 국가는 이 6나라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오커스를 통해 호주가 합류했고, 이제 대한민국이 당당히 그 뒤를 잇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세계 7번째 또는 8번째 핵 잠수함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67년간 굳게 닫혀있던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2025년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의 패권을 좌우하는 단 하나의 부품,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였습니다. HBM을 도로에 비유하자면 기존 D램이 1차선 국도라면 HBM은 12차선 초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초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2025년 10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한국을 찾아 삼성과 SK의 현재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물량의 HBM 공급을 요청한 사건은 이 모든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미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미래 산업과 국방기술의 패권이 바로 이 작은 메모리 반도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에게 AI 기술 패권은 군사적 우위만큼이나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HBM 공급망 확보가 사활을 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가장 민감한 군사기술과 한국의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을 맞바꾸는 빅딜이었죠.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한미 동맹이 반도체 기술 동맹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은 미래 AI 시대의 심장인 HBM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국은 수십 년간 염원해온 자주 국방의 핵심 자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2025년 11월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공유 방안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넘어 평화적 목적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까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 거대한 거래의 중심에는 삼성과 SK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하며 시장을 선점했고 삼성전자는 막강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맹렬히 추격하며 6세대 HBM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2025년 현재 이 두 기업은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엔비디아는 물론 오픈AI와 같은 거대 AI 기업들의 절대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 6-7년의 원칙을 깨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한국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장대한 프로젝트 앞에는 여러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특수 인프라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될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하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만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춘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있으며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또한 크게 발전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해결료 공급만 보장한다면 우리 기술로 10년 안에 독자적인 핵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청 생산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으로 동맹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20조 원의 베팅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자막 능력의 제약 없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24시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북한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 영토 확장을 노리는 주변국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일본 내에서는 우리도 핵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안보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은 국내 조선업과 방위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가 이뤄질 경우 한국 조선 기술이 미국 해군 선박 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잠수함 건조를 넘어 한국의 조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여러 기관에서 1% 후반에서 2% 초반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고,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핵잠수함 승인은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보호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안보가 되고 경제력이 국방력이 되는 시대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호주의 방산 전문가는 한국이 자체 조선 능력과 원자력 공학 경험, 그리고 뛰어난 인력을 바탕으로 호주보다 10년은 먼저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핵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와의 마찰 가능성, 그리고 천문학적인 운영 유지 비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이제 추격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선도자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힘에 걸맞은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29일의 결정은 미국이 한국에게 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67년간 굳게 닫혔던 문을 연 것은 외교적 수사나 동맹의 혈맹광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삼성과 SK로 대표되는 우리의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력,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칩이라는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핵잠수함이라는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는 기술이 곧 국력이자 안보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경제는 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국가부채와 잠재 성장률 둔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손에 쥐고 있기도 합니다.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이러한 위기와 기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비용과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조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력과 국방 자립,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안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기술 주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을 때 비로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협상력을 갖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둘째,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평적 파트너십만이 진정한 동맹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담대한 비전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손해를 넘어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뗄 뿐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잠수함이 완성되어 대한민국 해군의 깃발을 달고 심해를 항해하는 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20조 원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무모한 도전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